안녕하세요. 이웃집 트레이더 고은영입니다. 오늘은 3천만 원을 가지고 100억으로 만든 슈퍼개미 김진수 씨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100억대 슈퍼개미 김진수 씨는 사진에 보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현재는 이제 전업 투자자이시고요. 나이는 40세, 40살입니다. 이전에는 패션 업체에서 한 7, 8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봉급 타가지고는 가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로 전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2011년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신용 위기 강등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뼈아픈 깡통의 쓰라린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1,000만 원 모으고 또 부인이 이제 청약 저축으로 모아뒀던 한 2천만 원을 합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재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년 만에 3천만 원을 100억대의 자산으로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대비 333배 정도 엄청난 투자 수익금이 된 거죠. 3천만 원으로 100억대. 보통 사람이 이루기 힘든 이런 투자 수익금의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개미 김진수 씨의 투자 비법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김진수 씨의 투자 성공의 비결은 오래 지켜보는 장기 투자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종목을 오래 지켜보다가 변화가 감지되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장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을 추려놓고 일단은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투자해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은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고 또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분기별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엑셀에다가 이제 관심 종목의 매출, 영업이익, PER 이런 지표들을 꼼꼼히 다 엑셀에 기록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의 변화가 한눈에 파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엑셀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어떠한 이제 매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든가 순이익이 줄었다든가 그런 이제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기업이 부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또 왜 그랬는지 주담하고도 통화해서 그러면 다음 분기나 아니면 다다음 분기에는 정상화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급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KB 국민카드에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죠. 이 벤 사업자하고 좀 사업을 축소한다는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KB카드가 절대로 이제 벤사를 통하지 않으면 비용만 더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좀 분석을 했었고
결국은 KB카드가 이제 추가로 카드 단말기를 이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나이스정보통신에 이 그 단말기를 발주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5회로 이 나이스정보통신의 주가가 5,000원대로 하락했을 때 이분은 투자를 해가지고 5회가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왔을 때 15,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년 뒤에 한 4만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거죠. 5,000원부터 4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5,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300%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도 그 이후로 한 800%까지 상승이 나온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도에 우진 플라임이라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이제 충북 보은으로, 인천에서 이제 충북 보은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매출은 비슷했지만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은 고정비가 이제 절감되고 또 세제 혜택이 있어 갖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4,500원 정도에 투자해서 7,970원, 거의 한 뭐 8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매수할 때는 시장에서 모를 때, 남들이 모를 때 매수를 하고, 또 매도는 언제 하느냐? 시장이 소문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알 때, 너도 나도 달려들 때, 그때 이제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하고 나오는 투자법이 첫 번째 투자법입니다. 두 번째 투자법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안 좋아하신 거죠. 그리고 위험 분산을 위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고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A 종목이 오르면 10배, 하락하면은 반동가리 이렇게 나는 종목이 있고, B 종목이 이 종목 올라봐야 50%, 하락해봐야 한 마이너스 10%. 이 두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거예요? 10배 오르는 저런 종목 선택하실 거죠. 하지만 이분은 안정적인 B 종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안정적인 것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매일 확인하는 것은 뉴스 기사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보고 시장의 지표라든가 또 대내외 변수 같은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이제 18년 7월 달에 S&P 500 기업의 예상 순이익이 밑돌 때 이분이 S&P 지수는 올라가고 예상 순이익이 떨어질 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비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폭락 나오고 우리 시장도 10월 달에 대폭락이 있었죠. 그때 이제 미리 비중을 줄여가지고 손실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즉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하라. 이게 이제 이분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분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원자재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 게임 회사 그라비티라는 회사에 초기에 시가총액 700억 당시에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급등을 해서 7천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배 수익을 보고 실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미국 시장 불안으로 유가가 42달러까지 하락할 때 원유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70달러까지 오를 때 매도해서 한 100%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분이 이제 세 번째,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원자재 투자도 했었고요. 첫 번째는 투자 성공의 비결은 오래 지켜보는 장기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에 투자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성공의 투자 비법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열공해가지고 이분처럼 슈퍼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